네, 오늘도 역시 뭐 일단 지금 저는 어제 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모멘텀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보통 그렇게 이제 단기 고점권에서 호재가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확인하는 그런 그 자리인데 오늘 급락하는 이유도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를 포함해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승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 과열권 다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예를 들면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를 돌린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그런 이유를 아까 김태훈 매니저께서는 이제 국채 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뭐 이 고금리 효과는 1년 후 정도에 본격화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한 게 지난 7월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7월 이후에 내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 나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 경기 사이클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FRB의 소위 금융 정책의 유턴이라 이런 사이클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거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에 관심이 있지만 주가를 전망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봐야 되니까 내년 하반기 경기 둔화나 침체 이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이루어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추세를 돌리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오늘 그 에코프로의 기업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9%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성장주가 뭐 1년에 40% 50% 성장할 거라고 봤던 그런 회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더 이상 성장주로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감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또 이 지난번에 일례로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럼 전기차 트렌드 자체가 어제도 설명한 대로 지금 전기차의 확산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걸로 도요다는 지금 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시장을 좀 멀리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따라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어제 종가로 터치했던 우리 증시는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조정의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30포인트 오르고 100포인트 빠지고 무슨 여기가 이제 포카판도 아니고 500 받고 500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저는 방어적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 뚜렷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유 종목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년 1월까지는 계속 방어적으로 저는 접근할 그럴 생각이에요. 보유 종목 카페24, JNTC, 그리고 노바렉스, 코컴인데 지금 노바렉스가 오르다가 조금 조정을 실적이 좋은데도 실적 좋은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사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70%씩 이렇게 빠지는 그런 종목은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냥 실적이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바렉스 계속 홀딩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24, JNTC도 마찬가지 실적이 좋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앞으로 또 계속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보유 종목은 정리를 하고 종목 편입을 해볼게요. 6,49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과거에도 우리가 자산 코인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알려졌었고 그런 그 종목이었는데 거의 그 연초부터 우리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 얘는 빠져가지고 2022년 1월부터 만 2년이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태고요. 지난 그 9월 정도 전에 단기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2년 가까운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바닥을 더블 바텀을 딱
친차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소개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뭐 경기 흐름 때문에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나빠지겠지만은 한국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별로 쏙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 1%, 또 4분기에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베이스먼트 이펙트, 전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대충 웬만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좋아진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이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수출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경제 성장률도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부채 비율이 높거나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나쁘게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실적이 안 나오고 경기가 나쁜데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유동성 장세로 장이 오를 때는 실적이 나빠도 오르는데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수반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이런 실적이 나쁜데도 올라온 그런 유동성 장세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편입을 해보고요. 이 종목은 뭐 대표적인 그 소위 그 자산, 가상 자산을 코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전자지급 결제와 관련된 그런 결제 대행 전문 업체입니다만은 소위 간편 결제 플랫폼인 머니트리 뭐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특히 여러분들 연초에 또 많이 얘기가 됐던 NFT 플랫폼과 관련된 메타 갤럭시아 등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상자산 코인 작업인 바로 그 STO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관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갤럭시 앤 머니터리 차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STO 상품을 연결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은 미래에셋증권과 여기도 STO라고 하는 그런 ST라고 하는 게 들어 있죠. 그래서 소위 그 가상 코인이 되겠죠. 자산 코인을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게 정부가 계속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종목도 정책 관련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결국 지수의 흐름이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또 경기 부진 속에서의 주가 흐름이 박스권에 움직인다면 결국 개별적인 테마가 있거나 이슈가 새롭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오래된 이슈나 테마보다는 만약 오래됐다고 하면 상당한 조정을 거친 그런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서 2년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갤럭시자 머니터리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또 손절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네. 그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금리 인상을 네. 이제 중단을 한 게 이제 7월 달부터 네, 중단을 해서 네. 보통 이제 1년 뒤에는 경기 둔화 그리고 2년 네. 뒤에는 경기 침체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1년 뒤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증시가 라스트 찬스다. 약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네. 근데 어제 봤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의견을 여쭙는 건데 저는 동의를 뭐, 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리포트 얘기 아까 하셨는데 이 미국의 지난 11월 2021년 10월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입니다. 당시에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당시 FRB 의장이었던 파월이 9월, 10월에 이미 물가가 기록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뭐냐면 야, 이거 물가 올라오는 거 일시적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 적어갖고 우리 리포트들이 전부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0.25% 정도밖에 안 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그냥 모든 증권사 그 창구에서 도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그리고 올해 연초 리포트를 냈는데 상저하고다. 올 상반기는 안 좋아도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지수가 다 급등해갖고 7월, 8월에 지수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는 지금 안 좋죠. 이런 흐름 때문에 이 리포트라는 것은 항상 과거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고 이 리포트는 보수적으로 써요. 왜? 그 리포트를 쓰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백데이터는
보면은 미래에서는 백타이틀을 얻을 수 없으니 마치 그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사람과 같다. 저는 리포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데 기대감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0.25, 0.5 갔을 때가 아니라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0.5% 빅스텝이 왔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함께 양적 완화가 수반됐을 때 큰 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요즘 목표치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 목표치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고 2차 목표치 10,0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